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국내 정치 상황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정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런 그 국회에서의 극한 대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월요일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듣고 싶어서요. 앞에서 홍익표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예.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잘 될 거라고 보세요? 패스트트랙? 글쎄 일단 뭐 그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지난 한 달 동안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크게 부각됐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크게 충돌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키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고 있는데요. 저는 뭐 반반으로 보여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제가 전략적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예. 그 어떤 이슈를 다루려면 시장에서 첫 번째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담대한 제안을 해라. 예, 예. 시장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두 번째는 우군을 확보해라. 예. 세 번째는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찬반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가라. 예,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다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그때 네. 사당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1번 담대한 제안 예. 이 요건에 부합하네요. 그리고 뭐 세 번째 찬반을 지금 별로 그 두려워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이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예, 그러니까 예. 그 첫 번째 원래 이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저 바른 미래당 내에 예. 찬성파들도 일부가 지금 네. 사보임을 그렇게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또 정개특위의 예. 김성식, 김동철 두 의원도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주말 사이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떤 설득을 했는지 잘 예. 모르겠기 때문에 예. 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식, 김동철 두 의원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김성식, 김동철 의원이 둘 다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한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는 사실 손쉽게 넘어가고 사개특위가 안 될 줄 알아서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을 바꿨는데 오히려 정개특위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생긴 상황이고 물론 홍익표 의원은 앞에서 김동식, 김동철 두 의원은 둘 다 무난하게 찬성할 것이다 라고 듣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뚜껑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 뭐 당이 뭐 깨지느냐 마느냐 예. 보궐선거 이후에 뭐 당대표 물러가라 그렇게 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홍영표 원내대표도 인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도 조금 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예. 그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고 네. 정개특위 쪽에 있는 뭐 사실 김성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예. 이런 분은 좀 차기 원내대표로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면 사실 좀 부담스럽죠. 이게 당내에서 그러니까요. 예. 일방적으로 뭐 한쪽에 서서 예. 이렇게 뭐 무리하게 지금 원내대표가 추진하는데 예. 거기에 뭐 또 지금 뭐 최이배 의원이나 뭐 임재훈 의원하고 또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원만히 수습되기를 바라는 또 중진 의원이고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반반에서 어느 쪽이라고 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당 얘기를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자유한국당 얘기 먼저 해볼까요? 각 당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 사태를 두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해 볼 건데 바른미래당 얘기는 방금 했고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지속을 하면서 지지층이 좀 결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 글쎄 뭐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정도 예.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번에도 세 가지. 네. 그래야지 이제 기억하기 쉬우니까. 예. 첫 번째는 가장 이게 중요한 성과일 겁니다. 예. 이게 1대4의 구도가 재현된 거 아닙니까? 예, 1대4. 예, 자유한국당하고 나머지 정당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정당의 이미지를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얻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자유한국당만이 거기에 맞서 싸우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예. 왜 우리가 민주당 정의당 들러리 서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이미지를 얻은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역시 그런 걸 통해서 지지층들이 총선 앞두고 좀 결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얻은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이제 한교안 대표가 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대표였지만 네, 이제 그리고 네. 당내 리더십이 아직 취약하고 예. 이제 그런데 나경원 그 한교안 이 투톱 체제가 이 투쟁을 통해서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는 예. 당내 소소한 이렇게 문제점들을 다 좀 덮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얻은 게 굉장히 많네요. 예, 자유한국당 뭐, 얻은 게 많아요. 예, 있으니까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죠. 잃은 건요. 이런 것도 뭐 많은데 첫 번째는 예. 일단 이게 어쨌든 새누리당 때 만든 예. 그 선진화법을 음. 물리적으로 음. 이걸 지금 그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뭐 예. 고발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명분상의 부담이 예, 있다. 그런 거가 예. 그 어쨌든 이거 뭐 동물국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네. 네. 식물국회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했는데 예, 네. 그 전보다 더 동물국회로 돌아갔으니까 음. 이제 그런 게 부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지금은 그 반문재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잘 싸운다 이럴지 모르지만 총선 예. 때 보면 외연확장에는 중도 보수층은 좀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는 뭐 두 번째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예. 이것 때문에 보수 통합은 더 난망해졌다. 아. 그러니까 유승민 그 의원도 어떻게 좀 뭐 거의 예, 뭐 변화가 예. 없이 변화 혁신도 없고 좀 누워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예. 그 했기 때문에 보수 통합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예. 총선이라는 거는 야당이 여당에 대한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해야 되는 건데 네. 자칫하다간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총선이 예.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2012년 총선에서 작동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또 예견도 됐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때 통합진보당하고 연대를 했는데 예, 그 예. 과정에서 뭐 사실 통합진보당 쪽에서 조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미 예. FTA에 대한 얘기, 강정마을에 대한 얘기 이러다 보니까 또 뭐 그 오히려 그 여당이 예.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아,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예. 그 선거를 새누리당이 이겼는데 예.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음. 야당이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아니라 예. 여당이 자유한국당의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또 먹힐 수도 있는 위험성은 지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결국은 한 가지 현상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뭐 리더십 올라가고 지지층 결집되고 뭐 이런 건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도 보수, 중도층을 잡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거니까요. 저희 9810번님이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왜 패스트트랙 올려야 하는 건지 대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내년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얻은 거는 예. 최근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예. 뭐 북핵 이슈도 지금 지난주에 그 기사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경제 그렇기도 성장률. 하고 예. 뭐 외교 문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 문제 아, 때문에도 예. 굉장히 네. 그 이슈가 많았고 예. 근데 그런 모든 그 부정적 이슈, 불리한 이슈가 다 이걸로 이제 좀 덮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패스트트랙을 탔으면 가장 난처할 뻔한 건 민주당이거든요. 아니 왜요? 왜냐하면 이게 타고 가면 예. 이게 그렇게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자 그래서 올렸는데 예. 딱 올리는 순간 민주당은 이제 28개 지역구를 줄여야 되잖아요. 아. 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예. 이제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이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예. 민주평화당도 사실은 이제 의석수가 호남에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올라타는 순간 뭐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민주당도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아, 일단은 진짜요? 지금 이게 예. 시끄러졌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고요. 역시 이걸 통해서 뭐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고 예. 역시 이 뭐 적폐청산이라는 건 예. 진짜 갈 길이 아직도 멀어. 뭐 내년 총선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역시 예. 한 번 더 심판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명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예. 뭐 이런 건 역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인데 예. 국회가 올섭되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네. 추경물 포함한 뭐 가진 뭐 또 예. 경제 법과 예산들이 다 올섭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예. 어쨌든 집권당이나 청와대는
제1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뭐 1대4 구도를 만들면서 제1야당을 배제하는 듯한 이것은 뭐 부담되고 옳지도 않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선거 전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선거 전략을 얘기할 때 선거 전략 그런데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네네. 이번엔 네 가지. 나에 대한 지지. 나는 뭐 이게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 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거나 나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거나 상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거나 상대에 대한 반대를 강화시키거나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야당일 때는 집권당 심판론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는 게 옳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근데 여당이 되면 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층을 어쨌든 좀 이렇게 포용하고 해서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또 이게 좀 전략적이지 않은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꼭 유리할까 이것도 좀 저는 좀 캐스천입니다. 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 모두 어떻게 보면 박성민 대표님이 컨설턴트로서 할 수 있는 조언 가장 이상적인 길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부정적 이슈를 소각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득이 있었으나 좀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부분이 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 선거제도 개혁에 목을 메고 있고 또 그 심상정 의원이 그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건 그런 걸 하려고 그랬으면 지난번에 그 창원 성산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후보 단일을 꼭 했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 정치의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뭐 민주당은 우리와 길이 다르다. 후보 단일화 없다. 우리 그냥 간다. 이렇게 했었으면 좀 명분도 얻었을 텐데 지금 그 보수층에서 정의당은 사실상 민주당하고 이중대도 아니고 본중대다. 저 의석을 늘려주는 거는 민주당이 의석을 늘려주는 거 똑같은데 왜 우리가 거기 들러리 서야 되느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소탐대실 아닌가. 이번에 의석 하나를 내서 그렇게 후보 단일화를 너무 한 것이 민주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패착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민주평화당은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그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러나 뭐 그 사실 이게 선거제도 올라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지역구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제 아내가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바른미래당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시끄럽고 당이 뭐 분열될 것 같지만 유승민 대표가 뭐 분열을 나 당 안 나간다.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명분을 좀 확보했다는 생각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당내에서 싸워도 이제는 충분히 우군을 좀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른정당 대 국민의당 이렇게 대결이 되다 보니까 수쪽에서 열세고 다 졌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계가 분화하면서 유승민 의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당내 투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얻었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존재감을 가시하면서 좀 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오늘 각 당별로 이 패스트트랙 전국의 득과 실을 쫙 정리해 주셨는데요. 들을 게 굉장히 많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